그것의 잔해는 세월의 황폐로 손상되어 깊은 바다의 어둠 속 어딘가에 해초로 덮여 있어요. 아틀란티스라는 도시는 12,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가라앉았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평범한 섬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전설들이 강력한 제국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아틀란티스는 아마도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하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였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곳의 중앙문을 통과해 들어갔다면 숨이 막혔을 거예요. 사방에 놀라운 장식과 우뚝 솟은 대리석 조각상들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해저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서양의 수중 피라미드가 그곳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져 나중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모든 비행기, 사람, 그리고 보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죠. 이야기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에 한 고대 도시의 폐허를 우연히 발견한 한 무리의 보물 사냥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이애미 해안에서 떨어진 버뮤다 지역에서 다이빙 탐험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도시의 흥미로운 유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유리 피라미드도 언급했어요. 그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죠. 물론 그건 그냥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예를 들어 변덕스러운 물살이나 때때로 발생하는 강한 소용돌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연구원들이 탐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광물, 해저, 그리고 멕시코 만류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그들은 바다가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요. 해저 깊은 곳에 있는 지각의 지질 구조는 특히나 흥미로워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 지역의 해저 몇 킬로미터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시추를 해왔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해저 지형이 있어요.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건 볼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이곳이 상대적으로 작은 해양 지역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얕은 경사면이 있는 이 선반 모양의 지층을 보세요. 고원, 평원, 그리고 깊은 해구도 있어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를 일종의 함정이라고 생각했다면 복잡한 지질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삼각지대의 동쪽과 북쪽 지역에는 몇 개의 해저산이 모여 있어요. 대부분 이름이 없어요. 그중 일부는 높이 200m까지 올라가요. 그런 높이는 표면에서는 보통 언덕으로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해양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수중 언덕들은 작은 산과 같아요. 그것들은 타원형이거나 둥글어요.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서양보다 태평양에 더 많은 해저산이 있어요. 대서양의 수중 세계는 태평양보다 덜 다양해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삼각지대의 바닥을 형성하는 석회암 플랫폼은 거의 6km의 깊이예요. 그리고 이 두꺼운 층 전체는 고대 생물들의 잔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9년 여러 명의 지질학자들이 삼각지대가 강력한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해저에서 버뮤다 섬들을 끌고 온 오랫동안 활동을 멈춘 화산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 이론은 버뮤다 섬들은 마그마 흐름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해요. 이미 멘틀에 있던 고대 판 조각들이 표면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섞였죠. 그런 식으로 바다에 있는 많은 화산섬들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이걸 알고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그 층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서운 생물들과 신비로운 도시들 또는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이 신비한 이야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도록 부추겼어요.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컬럼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탐험 중 하나가 될 탐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린 신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준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이 지역은 처음에는 소머 제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영국 해운 영웅이자 산하포선인 조지 소머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하지만 스페인 탐험가 후안 데 베르무데즈가 1505년에 이 섬을 발견했고 그때 오늘날의 그 이름을 얻게 됐어요. 콜럼버스는 이 지역에서의 꽤 이상한 목격을 언급했습니다.
멀리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촛불과 비슷한 불빛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그는 즉시 선원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빛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늘에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나침반의 바늘도 마구 움직였죠. 하지만 그가 봤다고 주장한 가장 특이한 건 미지의 빛나는 물체가 바다에서 나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는 정말 특이한 게 없다고 믿어요. 다른 배나 해안에서 오는 불빛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버뮤다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삼각형 같은 지역이에요. 때때로 나중에 나타나지만 텅 비어있고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개 아무도 그 잔해들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사라져요. 훈련용 범선 HMS 아틀란타는 버뮤다 삼각지대 일련의 미스테리 중 첫 번째 사례예요. 그 배는 1880년 버뮤다에 있는 부두를 떠나 영국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 배는 영국 제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실 버뮤다 지역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고 아무도 그 흔적을 찾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강력한 폭풍 때문에 그 배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선원들은 아마도 그 상황을 다룰 충분한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두들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가 대서특필됐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 온갖 가능한 이론들을 생각해냈었어요. 이야기는 석탄 운반선인 사이클롭스로 계속 이어졌어요. 1918년 바베이도스 섬에서 출항했고 며칠 후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3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300년 후인 19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케이프 해터스 근처 다이아몬드 숄스의 해양 경비대가 좌초된 거대한 상선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할 사람이 없었죠. 배는 비어 있었어요. 승객이나 선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이론들은 해적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19편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예요. 1945년 항공기 전체가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13명의 선원을 태운 배도 한 척 실종되었기 때문에 추가 구조 원정도 잘 진행되지 않았죠. 또 그 일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20명이 탑승한 9m 길이의 배 한 척이 플로리다 레이크워스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다음 날에 실종되었습니다. 배에 대한 기록이나 조난 신호는 없었어요. 수색 임무에는 배와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84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구조대는 매사추세츠 주 전체 크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엄청난 미스테리가 있는 곳이지만 섬들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 골프에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운이 좋다면 그곳에 있는 동안 유명 골프 선수나 유명 인사들과 분명 마주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음악 밴드에게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존 레논은 이 매혹적인 섬들 중 하나에서 거의 25곡의 영감을 얻었어요.